이번 사연은 여우 같은 동서가 시어머니를 홀리더니 무서운 계획까지 세웠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만 2년 되어 가네요. 남편과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솔직히 친정에서 막내로 자란 저는 음식도 잘하지 못하고 살림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꾸중을 하시거나 탓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세대 시어머니시라고 제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친정에서도 제가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래 소극적이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씀도 잘하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성격도 화끈하세요. 표현을 워낙에 잘하시는 편이라 가끔씩은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결혼 후 첫 명절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척들이 와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절날에는 힘든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고 저 힘들다고 저녁에는 외식도 시켜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고급 화장품을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보물을 데리고 왔을까?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친정에서 막내로 자랐지만 저희 집안은 워낙에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동서는 살갑고 성격도 활달하고 싹싹한 편이었어요. 말솜씨도 좋고 음식도 잘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날 동서는 집안에 들어서면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애교를 떨더군요. 시어머니도 밝고 활달한 분이셔서 함께 얼싸안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과 동서는 저와 다르게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할 때도 있었어요. 저런 애교도 타고나는 거라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동서는 저와 다르게 손도 빨라서 뚝딱뚝딱 음식도 잘 만들어내고 빵이나 쿠키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동서에게 우리 작은 며느리 손도 야무지고 솜씨도 좋으네 하시며 감탄하셨죠. 동서도 툭하면 어머님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면서 좋으신지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 작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요즘 웃고 사네 하셨어요. 동서가 시집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셨습니다. 저한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이젠 동서에게만 하더라고요. 넌 어쩜 나이도 어린데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뭐든 못하는 게 없니? 하시고요. 시댁에 모여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저한테 둘째가 요리도 잘하고 손도 엄청 빠르니까 넌 재료를 다듬어주고 설거지나 도맡아서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말투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봐 주시던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식구들이 먹은 밥상을 다 물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너 혼자 음식하느라 힘들었지? 설거지는 큰애가 하면 되니까 그만 가서 쉬어라 하시면서 동서 손을 잡고 주방에서 나가셨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동서도 미련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가버려서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했답니다. 남편이 보기에 제가 안쓰러웠는지 큰 소리로 왜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작은 애가 음식을 하고 큰 애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단다 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애초에 음식을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신 건 시어머니셨거든요. 재료 준비나 음식 담고 상 차리는 것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며느리 취급을 당하니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동서도 그냥 따라서 나가버리니 얄밉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동서가 처음에는 저한테 조심스럽고 살갑게 행동하더니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 저와 둘이 있을 때는 퉁명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저를 경계하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시어머니께 꼭 물어보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들은 척도 안 할 때도 있고요. 동서가 시집오고 첫 명절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만나서 시장을 보자고 했더니 내일 동서와 시장을 보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면서 저보고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 좀 하고 있으래요. 지금까지 항상 저랑 시장을 보셨었는데 갑자기 동서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뭔지 모를 묘한 배신감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 건너가서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동서와 시어머니가 시장을 봐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수고 많았다고 말했더니 동서는 저한테 툭 던지는 말로 그렇게 서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차에서 시장 본 거나 좀 가져오세요 하더라고요. 뭐지? 저 말투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 동서는 돌변해서 어머님, 오늘 칼국수 정말 맛있었죠. 그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봐요. 다음에 또 사주세요. 라며 콧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그 말투도 적응이 안 되고 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동서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차례 음식도 시어머니와 동서가 웃으면서 준비하길래 음식 솜씨 없는 저는 들러리처럼 끼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힘들다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도 음식은 둘째가 많이 했으니 마무리는 네가 좀 해줘라 라며 당연한 듯 말씀하셨어요. 동서는 시어머니 앞이라 그런지 부드러운 말투로 형님 설거지랑 주변 정리 좀 부탁해요 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속으로 저 이중인격자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하진 못했지만 꾀부리지 않았고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동서가 오고부터 시댁에서 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살갑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서가 정말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오후가 되자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고모님들은 명절 때마다 오시거든요. 인사를 드리려고 나가니 어느샌가 동서가 달려나와 고모님들께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동서에게 싹싹하고 성격 좋다며 칭찬을 해주니 동서는 신이 났는지 고모님들이 더 성격이 좋으세요. 어쩜 연세에 비해 피부도 좋으시고 품위까지 있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보며 작은 애가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서 어찌 보면 얘가 큰 며느리감 같은데 둘이 바뀌었어야 했나 봐요.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사람을 면전에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를 가리키며 옛말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 큰애가 복이 많아 남편을 잘 만난 거죠. 하시면서 저를 곰 같은 며느리로 만들어버리시더군요. 그때 둘째 고모님이 난 큰애가 묻어나니 차분하고 항상 변함없어 보여서 좋던데요 뭘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무안할까봐 한마디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위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처음 시집왔을 때 저를 대하던 따뜻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예전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동서가 브랜드 있는 미용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함께 머리를 하고 왔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파마하러 갔는데 영양의 케어까지 받아 두 사람 합쳐서 거의 50만 원이 나왔는데 동서가 결제를 했다네요. 저는 머리에 1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파마를 어떻게 하면 50만 원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동서 하는 짓이 너무 예쁘다고 어머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고 시동생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쓸 돈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둘 다 직장이 괜찮아서 여유도 있고 집이 있지만 둘째네는 아직 전세라 이 집은 조만간 둘째네한테 줄 생각인데 괜찮지? 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당황하고 있는데 작은 애가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모시고 살아준다더라. 너희도 알다시피 걔가 음식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서 내가 아프면 끼니도 잘 챙겨줄 것 같지 않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구워살 맞길래 집까지 준다고 하실까 싶었지만 제 성격상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닌데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그때 가서 못 모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무 이른 판단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작은 애가 그동안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끝까지 자기를 모실 거라면서 저희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화를 버럭 내시면서 동생한테 집을 준다니까 셈이 나서 그러냐?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동생 돕는다 생각하면 되잖니?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들어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하시고 동서만 예뻐하시는 게 보여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진 않았어요. 여우 같은 동서가 약속을 지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준다면야 땡큐지 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돈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주는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보태주신 돈이 있어서 지금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동서가 모셔준다면 다행이다 생각하라고 달랬죠.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동서와 못 살겠다고 오셔도 저는 절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한 거라고 맞장구를 쳤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바로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보니 자기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빨리 와달래요. 119를 먼저 부르려고 했더니 필요 없고 저보고 그냥 바로 와달라고 해서 급히 택시를 호출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네 동서 그거 미친년이다 미친년이야. 어디서 그런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내가 홀려서 집안 말아먹을 뻔했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죠. 시어머니의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동서가 지난번 미용실에 갔을 때 두피 케어를 끊어줘서 오늘 동서와 미용실에서 만나기로 했었대요. 시어머니가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일찍 끝나서 1시간 정도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었나봐요. 원장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케어를 받으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케어를 받고 있었다네요. 케어를 받는 중에 밖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동서가 누구랑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미용실로 들어왔나봐요. 밖에서 손님들을 케어하던 직원들도 동서가 통화 중이라 시어머니가 와 계신다는 말을 못했었던 것 같고 시어머니도 동서를 살짝 놀라게 하려고 원장께 모른 척 하라고 했대요. 하필 케어실 바로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다 들렸던 거죠.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동서의 통화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나야 아직 안 오셨네. 곧 오겠지.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좋아라 하고 올 거야. 짜증나 정말. 아니 무슨 노인네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아. 일단 큰 며느리하고는 멀어진 것 같기는 해. 이번에 미용실도 내가 일부러 예약도 하고 결제도 다 했어.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겠지. 늙은이가 하나 해줬더니 염치도 없이 점점 더 많은 걸 바라네. 곧 우리한테 집 넘겨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데 거의 다 넘어왔어. 지금 내가 저 늙은이한테 하는 거 반만 친정에 했어도 효녀 소리 듣고 살았을 거다 아마. 집 받고 나면 바로 취직해서 일 다닐 거야. 이 나이에 내가 늙은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일 있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듣고 있던 원장이 깜짝 놀라서 말리러 나가려는 걸 시어머니가 잡으시고 대신 나가셨대요. 시어머니를 본 동서는 사색이 되어서 어머님 안에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온몸이 벌벌 떨려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시어머니 성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오셨구나 싶었는데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마시게 한 뒤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동서였어요. 동서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맨발로 현관으로 뛰어가시더니 동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어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시는지 동서는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동서가 머리를 잡고 아프다고 난리를 치자 이번에는 동서의 뺨을 한 대 갈기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 처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에서 참았던 분노가 터지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울면서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더니 안 되겠는지 저를 보고 시어머니를 말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 미친년아, 그동안 이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욕받겠다. 새파랗게 젊은 년이 나를 뭘로 받길래 이따위 꼼수를 부려. 네 소나기에 놀아나는 모습 보니 아주 우습고 재밌디? 그 진심으로 대해줬더니 등 뒤에서 감히 칼을 꽂아? 그 말에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손바닥으로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너 나 잘못 봤다 이년아. 젊은 나이에 서방 잃고 아들 둘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일해서 돈을 모았는지 알아? 내 피 같은 돈 그리고 이 집 너 같은 쓰레기한테 절대 못 줘. 그리고 넌 오늘부로 우리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장 꺼져. 더 맞으려거든 계속 거기 있고. 라고 하니 동서는 애원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겁먹은 얼굴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 동안 동서 욕을 하셨어요. 솔직히 놀란 마음도 알겠고 속상한 것도 알겠는데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인지 안쓰러운 마음보다 오히려 둘의 그런 모습이 속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약국에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사서 드시게 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시동생을 불러서 저녁에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시동생과 나눈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시동생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어렵게 돈을 벌고 있는데 동서는 겉으로는 알뜰하고 내조 잘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씀씀이가 너무 컸대요. 모은 돈도 없고 매달 엄청난 카드값에 동서와 툭하면 다투고 그동안 시동생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시어머니 집을 차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다닌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더래요. 시동생은 동서와 헤어질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갈라서겠다고 했다는데 어쩜 그런 여우 같은 게 시동생에게 걸렸을까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뒤 시동생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동서를 미련 없이 뿌리치고 집을 나왔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고요. 시동생이 시댁에 들어가던 날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남편과 마트에 들러 시장을 봐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기운도 없으시고 차분해지셨다고 해야 할까요? 저녁을 먹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내가 사람 같지 않은 것한테 홀려서 그동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단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하시면서 제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한동안 미웠던 건 사실이었지만 처음 시집왔을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더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 성격상 시어머니와 바로 친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억지로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조용하던 집에 못된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휘젓고 간 느낌이에요. 동서였던 그 여자를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네요. 평생 마주치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왜 저렇게 남의 돈을 쉽게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시어머니 연세에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쉽게 돈을 뜯길 거였으면 그 전에 이미 돈을 다 날려먹었겠죠.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나 봅니다.